좀 줄여주세요. 자, 음악 아예 꺼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하고 있던 일본에 갔다가 어제 늦게 도착했는데 도시에서 얼굴이 잔뜩 뒀어요. 얼굴도 붓고 그다음에 얼굴도 많이 타고 사업하고 일을 돌아다녀 보니까 공기가 우선 맑고 시조가라는 그 작은 도시인데 간 목적은 미술관 기행 그리고 미술 작품 전시회 한다고 해서 보러 갔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미술 공부하는 분들의 그 모임에서 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분 들고 다녀왔습니다. 좀 널널하게 다녀왔고 사이사이는 또 붙이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짧게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눈이 자꾸 뭐 관찰하니까 보이잖아요 이게. 근데 식당이나 그 주장에서 일하는 분들, 직원들, 그분들을 저기 주위 봤더니 제일 제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청소하는 모습. 골프채도 우리와 달리 끝나고 나면 하나하나를 다 그야말로 깨끗한 손목으로 다 씻고 또 어떤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또 물로 다 씻기도 하고 마무리하고 이런 걸 보면은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시킨다고 저렇게 할까 정성서 그리고 갖고 있던 호텔이나 그 식당, 호텔 식당을 보면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진심이고 정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이 화장실 문화가 한국이 제일 막강하다. 전 세계에서. 실제로 한국 화장실 문화를 견학하는 일본 시절치도 옵니다. 특히 저 고속도로 계열소 같은 거 대단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걸 보고 제가 글도 쓰고 자긍심을 가졌는데 좀 부끄러운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우리는 뭐냐면 현대식으로 그 다음에 럭셔리하게 이렇게 해서 자긍심을 가졌는데 저도 그런 걸 목격을 많이 하는데 그 좋은 화장실에 보면은 뭐 휴지를 한 장씩만 써놔도 소용없고 그 다음에 쓰레기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이런 걸 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강점이 있지만 저 사람들이 그 청소하는 진심을 보고서 이것도 문화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아주 가장 강하게 느낌을 받아서 사회 보든 안 보든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고 자기의 정성을 쏟는 거 이거를 첫 번째는 느꼈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미술계획을 갔기 때문에 로댕 작품전 관람하고 된 거에 가서 그 다음에 프랑스 작가인 뷔페라는 유명한 작가 일본어 교육을 많이 했던 분인데 그 작품을 보면서 결국은 예술은 영원하다. 그리고 예술은 뿌리는 뭐 마찬가지로 철학이죠, 철학. 그래서 예술가의 예술 작품도 중요하지만 인물 탐구, 그 예술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고 왜 이런 작품을 남기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감동도 하고 또 한편 분발도 하고 그분들이 위대한 예술가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이 다 예술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우리 강화적 단장에도 계시지만 예술하는 분들은 인류를 대표해서 더 몰입하고 헌신하고 좋은 작품들을 남겨주는 분들인데 뭐 영혼이 살아있는 거죠. 로댕이 뭐 주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술과 철학이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 후지 시조가라는 데가 이제 후지산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도 저 일본 여행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후지산을 이제 사진도 많이 찍고 많이 봤는데 후지산을 좋아하는 이유 산이 너무 아름답고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신눈이 파이프돼 있고 맑은 물이 내려오고 후지산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얼마 안 된다. 우리가 가서도 금방 보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금방 사라져. 또 안 나타났다.
보이다 안 보이다 해야 이게 존재감이 있지 계속 보이면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살아 움직인다는 거는 뭐냐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모습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후기산을 일본 사람들이 잔뜩 후기산의 의미를 부여를 했지만 저는 그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여하는 거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산이다. 그리고 후기산이 더 아름다운 거는 늘 구름과의 말은 조화를 이루면서 보이다 안 보이다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볼 때 너무 기뻐요. 그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막 빨리 찍자 이렇게 또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일본을 제가 여행을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는 다음 주에 또 가게 되는데 공진의 윤석열 회장하고 같이 여행 계획을 적어놨어요. 제 개인 동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웅진 사회이사로 이쪽이 추천해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한미 글로벌이라고 꽤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우리나라는 롯데월드도 거기 이제 설계를 했고 지금 두바이 쪽에도 많이 진출해 있고 요새 세계적으로 소형 원자로 비즈니스 많이 하는데 거기에 그 브랜드 앰버서더로 이쪽이 됐어요. 그래서 홍보 모델, 광고 모델, 홍보 대사 명칭이 조금씩 다 다르고 의미도 달라요. 그 브랜드 앰버서더라는 명칭으로 위촉이 돼서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갔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그 강의하러 가서 엑스기행 강의를 가서 회장님한테 이 브랜드 파워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요새는 홍보 대사가 아니고 브랜드 앰버서더라는 새로운 컨셉이 최근에 대세다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회장님도 지금 공감을 하셨는지 그러면 뭐 길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회사 브랜드 앰버서더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물론 저 돈을 받고 하는 겁니다. 금액은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잘됐다. 대한민국의 브랜드 앰버서더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그러니까 브랜드 앰버서더 홍보 모델은 그야말로 뭐냐 홍보대사 홍보 모델은 제품과 그 기업의 홍보 효과만 확대시켜주면 되는 건데 브랜드 앰버서더는 철학을 공유하는 겁니다. 위축한 그 회사와 철학을 공유하고 생활 속에서 실제로 실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그 회사의 회장님의 철학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분 말씀 잘 됐다. 그럼 철학의 공유는 오랫동안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기업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는지를 연구해봐라. 그럼 뭐뭐 해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알아서 브랜드 앰버서더가 뭔지 알아서 잘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한번 솔선수범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저도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 대상도 받았고 그래서 올해 이상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개인이 열심히 뛰어서가 제가 뭐 더 열심히 뛰겠어요 요새 근데 그대로 하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김철균 원장님 어디 계세요? 네. 이번에 저 애기엘타 저도 거기 저 오피스로 같이 갔어야 되는데 대신 저 일본 여행이 있어서 못 간 대신에 일본에 가서 우리 일행들한테 도산 안창호 선생 애기엘타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애기엘타를 너무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고 겸 말씀을 드리고 일본에 가서는 국내 뉴스를 안 봐야겠다고 처음부터 작심을 하고 갔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오히려 배송이 편한데 일은 안 하고 이번에는 미술 기획만 하고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강사신문의 칼럼 하나를 오는 날 버스 안에서 열심히 생각하고 구상을 해서 하나를 보내서 강사신문에 나오는 게 61회죠. 61회. 그래서 한사영 대표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저도 축하할 일들이 꽤 있는데
조현철 박사님, 조직은 설계된다. 이 제목이 심상치 않은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지금 교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도 책을 여러 번 써봤지만 교보에서 베스트셀러 된다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가보면 저자들이 질려요. 이게 도대체 누가 책만 쓰고 사나 사람들이 엄청 쌓여 있는데, 근데 바로 나오자마자 그리고 내용도 원래 이제 뭐 조직론, 인간관계를 다 깊이 있게 해결하신 분이니까 축하의 박수를 한번 좀 보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미니 심장은 카드를 제가 아침에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복수현 대표님이 지난번 만났더니 협업이 정말 너무 좋다. 그 X가 너무 좋다. 이런 말씀 쭉 하시더니 기왕의 협업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다시 지금까지 하는 비즈니스 스타일이 있는데 다시 재편성해서 협업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더니 이제 명함문을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회사 이름이 밸류 X입니다. X 뭔지 아시죠? 곱하고 콜라보하고. 그래서 밑에 봤더니 협업 기반 사업자 가치 확장 플랫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곱하기 계속 승승장구하시길 바라면서 축하 박수를 보내주시고. 자, 그리고 이재성 대표님이 부자의 언어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이 책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에 관한 철학, 부동산의 시장의 원리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신 내용을 갖고 계신 것만 받았는데, 근데 전에 그 쓰신 책 중에 보면 당신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잘 읽어보고 저도 건물주 한번 해봐야겠네요. 축하 박수 드립니다. 그리고 강호자 단장님, 정말 대한민국 그 오페라계를 이끌어 오신 분이고 지금도 기둥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여기 지금 5월 20일부터 하나요? 네, 5월 20일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잘 만드셔가지고 지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 5월 아름다운 계절에 강호자 단장님이 이끄시는 이 멋진 오페라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영상 모시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빨리 맞춘다는 게 없어서요. 자, 김석봉 대표님은 제가 한 30년쯤 됐나요? KBS 방송 진행을 하고 또 MBN이나 여러 가지 방송 진행할 때인데 그때 화제의 인물이었어요. 화제의 인물.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차린다고 하면 사무실 임대하고 공장을 만들고 직원을 많이 뽑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통적인 창업을 생각할 때인데, 그때 그야말로 스트리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대단한 분이 나타났다. 화제의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연사로 초청을 해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역시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이제 감동을 했고, 또 방송할 때도 이분이 앞으로 틀림없이 잘 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몇 번 하게 됐죠, 인터뷰도. 근데 그 뒤에 인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고 약간 그런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 정말 제가 볼 때는 귀한 강의 그리고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경영학 이런 말씀을 듣게 돼서 저도 정말 영광이고 오늘 귀한 강의를 경청하겠습니다. 강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곧바로 모시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이 본인의 스토리가 강연이 될 것 같은데, 자, 이걸로 쓰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김석봉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게 무교동을 이렇게 떠올리면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시청 뒤쪽에 무교동 호롱 앞에서 순회하러 출발했기 때문에 어젯밤 꼬박 샜습니다. 너무 가슴 뛰어서 이곳이, 이 무교동은 저의 인생을 손들지 바꾸는 곳이라서 참 많은 교차가 되지만 오늘 이 자리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서 강의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 다해서 한 분 한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거나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주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어디 초대받을 때 프로필을 달라고 하다 보면 이렇게밖에 안 적혀요. 이렇게밖에 안 적히면 여기 보니까 30까지 넘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를까?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길거리 나와서 노점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멘토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게 저를 완전히 제 삶을 뒤흔들었어요. 그 중에 뭐냐면 멘토님의 한 말씀이 이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방송 나갈 때 저를 대구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첫 마디가 뭐냐면 김석봉, 평생 겸손히 누구에게나 배워. 이거 놓치는 순간 당신은 없을 거예요. 이게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해야 되나 봤더니 길거리 노점 일을 하고 야간에는 공부하자.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그동안 못 배웠던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은 곳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도 알게 됐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또 이제 이런 과목들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뭘 과분하죠 저한테는. 그런데 이제 어디서 강의해봤느냐 이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이었잖아요. 노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방송들 출연하면서 저를 컨택한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그룹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이라는 소리 듣고.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강의 좀 해달래요. 어떤 강의입니까? 지금 노점하는데 그랬더니 그 사실전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면 끝나야 되는데 연속 불러서 지금 26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놀라는 건 정말 안 간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 정리하다가 혼자 울컥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든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가나 봤더니 해외에서도 교포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보니 곳곳에서 요청이 옵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더니 한 40개 도시는 다녀온 것 같아요. 한 곳 갈 때마다 제가 울컥울컥합니다. 왜냐하면 길에 나와서 그냥 토스트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저에게 이제 소개된 게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단법인 한국 멘토 교육협회입니다. 여기 이번에 제가 또 중직을 하나 맡았는데요.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서 많은 멘토님들이 이제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1대 회장님이시고요. 2대 회장님. 이번에 제가 이렇게 담당하게 됐습니다. 또 주주 한 분 계시죠? 늘 우리를 아낌없이 지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여기 소개를 할게요. 설명을 하면 너무 기니까 영상을 담아놨습니다. 이곳은 누구나 오실 수가 있습니다. 환영입니다.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멘토인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세상에 꼭 필요한 곳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들 계십니다.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여기 회장님이시고요. MOE 밑인데 멘토님이세요. 네. 이제 어찌 보니까 제가 다들 하고 계시지만 저 역시도 간단하게 짧게 이렇게 친합니다. 그래서 저 대신 말들을 해줄 건데 이제 쓰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저도 이제 쓰고 있는데요. 백악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울시청 우교동에
야, 성우의 말로 좀 해줘 그래가지고 성우도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많은 분들이 생각도 하시고 또 질문도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 좀 할게요. 어떤 습관이 바뀌면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각자 다 다르실 겁니다.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미래 생각하면 가슴 뛰는 게 혹시 무엇입니까? 대답을 안 듣겠습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게 답일 겁니다. 제가 1997년도에 이 무교동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곳곳에 문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 나와가지고 뭘 만나냐면 IMF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IMF가 선포가 됐어요.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었지만 누군가는 도전하고 또 출발했습니다. 저 역시 길거리 나왔지만 너무 희박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봤더니 저의 DNA가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죠? 늘 안 되는 것만 생각했던 저에게 엄청난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영상으로 대신할게요. 유대교의 경전이자 갖가지 삶의 지혜들로 가득한 책 탈무드에는 이런 격언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함을 찾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요. 지난 시간에 소개했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딛고 토크쇼의 여왕이 된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혈액암을 극복한 오숙경 씨와 1등 남편, 최고의 아빠로 거듭난 서병수 씨. 이들이 찾아낸 방법은 바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날마다 감사의 거리를 찾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러한 습관이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무교동 길거리 나오기 전까지는 불평과 투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경험하신 것처럼 저 역시 노트를 준비해서 하루 뒤돌아보면 짜증나는 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5가지 감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조금 늦었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이 무교동에서 제가 했던 것은 아주 사소한 거였어요. 저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돈 버는 건 둘째였습니다. 자, 여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힘들 때 거울 보고 3번을 외쳤습니다. 이렇게요. 나는 살아있어 기뻐. 일이 많아 바빠. 세계에서 하나뿐인 내 얼굴 예뻐라고 외쳤습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손으로 아침마다 바꿔줍니다. 근데 이걸로 다 하지 못했어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게 뭐냐면요. 아침에 고객님이 먼저 오셔야 되는데 깡패가 먼저 왔어요. 깡패 엄청 부지런해요. 그러다 보니까 깡패가 부지런하니까 제가 괴롭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더 부지런해. 그런데 이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형씨, 그때는 괜찮았어요. 형씨는. 그런데 이봐, 내가 말이야 작은 집 그만두고 장사하려고 딱 찜해놓은 내 자리에 네가 있냐? 이 질문이었어요. 이 말은 제가 그 간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돈을 내놓든지 빨리 너 가 이 뜻이거든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미 검증된
강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이거 하면 괜찮아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엔도르핀. 이 엔도르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봤더니 웃기만 해도 내 모든 게 바뀐다. 그러면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봤더니 진통제 200배인 거예요. 진통제를 드시겠어요? 아니면 웃으시겠어요? 예, 그럽니다. 정답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세로토닌. 이게 나올 때는 언제 나오느냐 봤더니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게 발견됩니다. 계속 배출됩니다. 만약에 제가 나 뭐야 왜 길거리까지 나와서 나는 이래 라고 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세워지지도 않겠죠. 그런데 이 감사를 아침마다 했더니 제 모든 게 뒤바뀌고 있었어요. 세 번째 보니까 도파민입니다. 사랑을 주거나 받을 때 전 아침에 나오기 전에 밤잠을 설쳐요. 왜 그런 것 같더니 고객님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밤잠 설칩니다. 저에게 표정이 바뀌었겠죠. 또 하나 보니까 이것도 있습니다. 다이돌핀.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봤더니 감동 먹거나 감탄사가 나올 때. 그럼 얘는 어느 정도냐 봤더니 저기 엔도르핀 진통제 200배라고 했죠. 그러면 이 다이돌핀은 진통제 몇 배인 것 봤더니 4,000배입니다. 안 놀리시는군요. 4,000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얘기할게요. 제가 이걸 미리 푼 건 뭘까요? 여기 계신 우리 귀하신 분 한 분 한 분께서 제가 강의할 때 이해가 되시면 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괜찮으시겠어요? 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하.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다이돌핀. 얘가 진통제 몇 배라고요? 4,000배. 암세포가 죽습니다. 유일하게 얘가 암세포를 죽여요. 그래서 제 몸에 암세포가 없습니다. 제 옆에 분에게 오늘 귀한 시간 되시라고 큰 경례박수 한번 들고 출발합니다. 제가 생각했거든요. 저를 누가 바꾸느냐 봤더니 저를 저밖에는 터치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이런 기대도 했습니다. 어떤 기대냐면 우리 큰 집에서 양자로 받아들인 그 큰 집이 너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주면 제 인생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옛 모습 가지고는 아무리 큰 돈이 와도 제가 망가지지 깨달은 겁니다. 제가 망가지지 돈 벌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저를 다시 디자인하는 건 이 길거리 무교동 장소였어요. 여기에서 저의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4살 때부터 자동차 정비 공장에 일을 하다 보니 그때는 제 이름이 김석봉이면 부를만 하잖아요. 아, 석봉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때부터 제 이름이 사라지더라고요. 야, 쫄따구! 치다 이리 와! 그런데 이분들은 전문 용어로 곤조가 있으셔가지고 절대 제 이름을 안 불러요. 이걸 한두 번에 다 해줍니다. 14살 먹은 아이한테. 모든 공부가 이로와 영어밖에 없어요. 얘는 몽키다, 얘는 파이프인지, 얘는 스파나, 이로와 영어라서 헷갈리고 혼동돼요. 그런데 기술자는 자동차 밑에서 뭔가 일을 하다가 야, 쫄따구 몽키 가져와! 이래요. 이건가? 저건가? 몽키인 줄 알고 그걸 딱 집어다가 밑에 딱 넣어드립니다. 그럼 얘가 맞으면 괜찮은데 몽키가 아니야. 그럼 야, 두 번째 가져와. 이러면 되잖아요. 이 쇳덩어리가 제 몸으로 날라옵니다. 14살 먹은 제가 이 쇠로 맞은 거예요, 다리를. 그러면 제 상상에 이미 부러져서 이거 맞히지 못할 것 같아요. 눈물
막 다 쏟아지고요. 소리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울음소리도 사라집니다. 이를 악물고 버텨요. 왜요? 울음소리를 하니까 다른 쇳덩어리가 제 몸으로 다 날아가요. 제 몸 지금 멀쩡하잖아요. 2년 기술을 오면서 온몸에 상처 투성입니다. 제가 이때부터 사람을 못 쳐다봐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면 경기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애가 일찍 경험을 너무 세게 한 거예요. 이때 누나가 저에게 책을 하나 갖다 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소풍아, 이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호가 되거나 성공했거나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너도 이 책 옆에 두고 평생 좀 읽어봐.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저를 이렇게 바꾸는 줄 몰랐죠. 그래서 제 옆에 늘 있습니다. 아마 누나가 이 책을 갖다 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저 오늘 기력 보고 있는 거 아시죠? 한 분 한 분 다 이제 보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10대입니다. 자, 여기 혹시 내장산 다녀오신 분 계세요? 네. 단풍으로 유명하죠? 혹시 위험한 곳마다 철당이 있지 않았나요? 예. 그리고 특히 신성우 가다 보면 용불 절벽입니다. 너무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노프를 메고 겨울에 사람이 없을 때 겨울에 노프를 메고 오한마지를 해서 구멍을 뚫어요. 그때 당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17살 때 그 철다리 놓은 게 접니다. 올라가실 때 위험하지 않도록 해놓은 게 저도 거기 동참했습니다. 밟으시면서 저 기억 한번 해주십시오. 네. 자, 이런 일을 저는 경험하다가 아주 귀한 경험을 합니다. 10대 때, 20대, 30대 생활 속의 습관 중에 잘했던 것 3개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보니까 부지런하게 보여요? 게으르게 보여요? 예, 사진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 몇 시간 자야 자는 건가? 봤더니 저는 10시간 넘겨야만 했어요. 세 번째 보니까 얻어먹지 못하면 죽어요. 저희 주변에 이런 모델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사는 게 인생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불쾌하지만 제 삶 속에 이미 와버렸습니다. 이걸 끊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그게 무교동 길거리였어요. 세상에 공지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다룰 내용 중에 핵심이 여기 한 문장 나옵니다. 잠깐 한 문장 찾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길거리지만 토수기는 진짜 부러워요. 저희는 자꾸 숨었어요. 창피해서. 그런데 목장을 딱 갈아입고 주방에 목장을 다 입고 나가거나 고객님들이 너무 많이 오셨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혁신이죠. 도전과 혁신은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면서 그걸 습관으로 연결하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분명히 가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 문장 찾으셨나요? 예, 마음과 습관을 혁신하자 했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은 본인만 알고 있고 다른 분들이 못 본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네, 습관만 바꾸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제 얼굴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근데 얘가 야 그러면 말씀 좀 드려 그랬더니 얘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훌륭한 의장님들과 강사님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되어 영광이면서도 부담이 됩니다만 저는 길거리에서 배운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되는 대로 살았는데 이 시간이 저를 이렇게 바꿔줄 줄 몰랐습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귀한 분 한 분 한 분 제가 전체 준비 그러면 약 한 번 하시고 시작하면 여기 밑에 시간을 디자인한 이렇게 한번 외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괜찮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전체 준비! 너무 잘하셨는데요. 한 분이 기회를 놓치셨어요. 기회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체 준비! 시작! 시간을 디자인하다. 네. 자, 시간 디자인은요. 제가 이걸 놓쳤더라면 정말 어이없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시간에 올인하더라고요. 시간 관리자는 인생 관리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이 CF로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다가 성공자들의 첫 것이 뭐였는 거 봤더니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바꿔준 건 시간입니다. 길에 나왔지만 그런데 잠깐 여러분, 시간은 금이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확 바뀝니다. 네, 발음 엄청 이상하죠? 하지만 얘는 그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인생을 바꾸는 건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뭘 좀 나누게 되냐면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이 몇 개지 봤더니 첫 번째는 아날로그 방식, 두 번째는 스마트 방식이었어요. 머리에다 담고 쓰기는 너무 아쉽습니다. 왜?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가지고 쓰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무엇으로 지금 해결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 도둑부터 잡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요. 혹시 어느 분은 도둑이 와서 훔쳐가는데 야야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하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저는 너무 많이 시간 도둑 맞은 것 같아요. 드라마 한 번 보면 끝장 보거나 게임을 하면 끝장 보거나 이랬던 제가 토스트를 구면서 작정한 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게임을 오늘부터 하지 않겠다고 해서 게임 그렇게 좋아했던 걸 끊습니다. 두 번째, 드라마 끊어야 되겠다. 왜? 볼 때는 괜찮은데 너무 후회스러워요. 한 시간이 훅 갑니다. 이 두 개를 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바뀌더라고요. 습관 두 개를 끊었더니 제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관리를 위해서 정말 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2박 3일 동안 배우는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쓸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알려주나 봤더니 비싸게 받으셔서 그랬나 할 정도로. 그런데 15분이면 미래 가능합니다. 제가 쓰는 방법 그냥 공개할게요. 기상,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왼쪽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우선순위가 매겨집니다. A, B, C로 정리가 돼요. D까지도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봤더니 A, B, C, D 이렇게 기록하고 A는 오늘 꼭 할 일, B는 시간 되면 할 일, C는 위문하거나 부탁하는 일, D는 갑자기 밀고 들어와서 OK를 하거나 NO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확보가 됩니다. 이거 없을 때는 우선순위 탐입니다. 이렇게 진행했던 저에게는 엄청난 일이 시작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써보니까 이게 2025년도 겁니다. 매달 이렇게 기록돼요. 여기 보니까 노란 테두리는 다 외부 강의죠. 네, 금년에 이렇게 또 진행되고 있네요. 오늘 여기 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저 이걸 처음 봤을 때 머리 쥐나는 줄 알았어요. 이걸 어떻게 써? 내가 기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3년 딱 썼을 때 제 몸이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바꿀 수 있다.
허벅지를 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와! 바로 이거예요. 엄밀히 아니라 진짜 자유는 여기 있네. 그리고 코트를 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쓰면서 여기 체크가 되고 이쪽에는 했던 일을 요약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쓰는 걸 제일 싫어했던 제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여기를 보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야 될 요일, 중요 약속, 해야 될 일들, 여기 보니까 해야 될 저의 개인 거,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여기 개인 거 보니까 책을 읽는다, 근력 운동한다. 오늘 아침에도 근력 운동 하고 왔습니다. 제가 수술했기 때문에 이렇게 굽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다 펴졌습니다. 여기서 근력 운동을 계속합니다. 이걸 쭉 써봤어요. 12장 모아보니까 1년께 나옵니다. 그래서 재밌게 썼어요. 1년, 2년, 3년, 지금 26년째 쓰고 있습니다. 왜 이걸 쓸까요? 여기 계신 우리 회장님, 사장님, 놀라운 분 한 분 한 분이 많은 기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후배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말로 다 풀고 갈까? 힘들죠. 기록을 해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순신 장군 기억됩니다. 전쟁 속에 썼던 그 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남겼습니다. 우리 치열한 삶 속에서 이 기록으로 남겨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음 세대에 자연스럽게 잘 연계되겠죠. 한번 읽어주시면 시작. 금세를 살아오는 시간이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인생이란 시간을 자체의 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 서재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제가 불려인 줄 알았어요. 세상 일찍 나오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주인공이더라고요. 유일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은 세계 유일하게 최대의 걸작품이세요. 옆에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납니다. 세계 최대의 걸작품이세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지만 그분에게만 준 달란트들이 있으세요. 수식어가 너무 많이 붙지만 오늘 아침에는 아주 간단하게 인사 한번 드리죠. 악수하시면서 참 대단하십니다. 인사 함께 좀 드리시죠. 네, 대단하십니다. 네, 저를 이곳까지 안내한 분 중에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제 아내인데요. 아내가 나오면 바로 끄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결혼해줘가지고 지금 스토리는 많이 있지만 좀 참겠고요. 아내가 저를 늦공부 시키고 그리고 공부하자마자 마치고 여기 무교동 나온 거거든요. 예, 평강공주라고 제가 불러주고 있는데 평강공주 잠깐 볼게요. 안녕하세요. 65번 김성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수연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김선수 씨 입에 뭐 묻으셨나요? 못 들었습니까? 피가 나셨나봐요. 아니에요. 뭐예요? 스트레스 좀 먹어가지고. 한참이구나. 되게 잘 닦고 있어요. 사장님 좀 이따 말씀. 네네. 우리가 그 살면서 쉽게 하는 말 중에 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사 탓. 맞아요. 뭔가 이렇게 실패했을 경우에 네. 나는 좀 맥이 없어서 이 일이 안 됐어.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이거 뒤에서 배경이 안 돼주셔가지고 난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이래서 막 다른 사람 사통할 경우가 그래요. 있잖아요. 늘 항상 불평거리가 너무나 늘어지게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모든 핸디캡을 다 극복하고 성공에 이르신 분들을 보면 네. 아유, 내가 이렇게 줄줄이 깨고 있는 이런 핑계거리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참 창피한지. 예. 오늘 금요 스페셜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주인공 바로 가난과 학벌 같은 그 여러 가지 핸디캡을 극복하고 당당히 이어온 분입니다. 네, 오늘 아침 김선주 씨 입 옆에 캡처
아시는 분들은 그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건 아닌데 유튜브에 제 영상을 방송할 때마다 다들 올려놨더라고요. 방송국에서 그걸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저를 바꾸는 건 이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이 저를 손글씨 바뀝니다. 자, 한번 그러면 아까 해보시니까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전제 준비. 이번에도 한 분이 놓치셨네요. 기회 함께 드릴게요. 전제 준비. 시작. 예, 옆에 분하고요. 옆에 계시죠? 사명이 뭐냐고 여쭤보시고 하나씩만 공유하시겠어요? 하나씩. 예, 사명 하나씩만 옆에 분에게 지금 인사 나누시고 했던 네, 사명 하나씩만. 네, 그 사명 잘 지키시라고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의 사명입니다. 저의 사명은 정말 고객님들에게 최선 다해서 건강한 콘서트를 제공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곳곳에서 이렇게 좀 나누고 있는데요. 저를 바꾸는 사명은 어느 정도 바뀌었는가? 지금 조금 전에 시간에서 나눠본 지금은 사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사람을 바꿔줍니다. 네. 그 아나운서 말로 좀 해주려고 그랬더니 맞습니까? 네. 무교동 6시에 오픈해서 오전 11시까지 5시간만 했습니다. 이건 기적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3년 만에 연 매출 1억이 올랐거든요. 그때 당시 1억 그러면요 뒤로 넘어져야 1억입니다. 지금 1억 그러면 애게 나도 이래요. 그럼 10억, 100억 해야 요즘에는 좀 넘어질까 말까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출발했는데 저의 사명 일생꽂이란 요겁니다. 고객 건강 지키는 게 사명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신선한 재료만 쓰겠다. 계란도 그냥 계란 안 썼어요. 영양간. 양배추가 위를 도와주기 때문에 신선한 양배추, 그 다음에 당근, 여러 가지 걸 구별하는데 그 중에 저녁에 준비해놨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새벽에 나올 때 그걸 가지고 나옵니다. 다 팔리면 너무 감사하지만 안 팔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버려요. 왜? 내일 안 씁니다. 그럼 너무 아까워가지고 구워가지고 집에 갖다 줬어요. 아이들 너무 맛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져왔더니 또 가져왔네요. 아시죠? 그래서 원할 때 몇 번 원할 때 갖다 줍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좀 다시 해봤어요. 이 아까운 걸 버리기 너무 어려우니 어떻게 할까? 남은 건 구워서 어려운 어르신들 전달하자. 아침이 너무 재미있는 거 있죠. 이런 장사 보셨어요? 다 팔려도 좋고 안 팔려도 좋고 너무 아침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3번을 외치면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아침에 이 3번은 저의 생각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면요, 아침 1,000원짜리, 그때 당시 처음에는 1,000원이었어요. 1,000원짜리를 판매하는데 한 10만원, 100만원치 드신 것처럼 행세하시는 고객님. 힘들어요. 저는 완전히 바꾸려고 해요. 뭐 있는 쌍쇼시 다 붙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 1,000원짜리 판 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낫다뜨려서 할 수가 없어서 서비스 하는 사람으로서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봤더니 웃는 것밖에는 서비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바꾸기 시작했죠. 처음에는요, 이게 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침마다 5분씩 웃는데 여기가 막 볼이 쥐가 나요. 처음에는
근데 2주, 3주 넘어가니까 제가 바뀌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아침부터 웃을 수 있냐요? 연습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옆에 분에게 우리 서비스 한 번씩 할까요? 이성진 얼굴로. 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옆에 앉아 계시면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는요, 이 모습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질문이 오더라고요. 아저씨,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공부하고 이제 나왔는데 또 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뭐 하다 망했어요? 아, 망한 사람이 나오는 곳이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별 질문 다 옵니다.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여기서 견디기가. 그래서 대충 옷을 입었고요. 허름한 옷을 입었고 모자를 눌렸었어요. 왜? 얼굴 가리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를 공부시킨 제 아내는 놀이방을 하면서 저를 공부시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200만 원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길거리 노점인데 폐차 직진 있는 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고민했어요. 내가 여기서 버틸 방법이 없는데, 그래 내가 애들 좋아하니 아내를 도와서 놀이방 돕고 함께 먹고 살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콧노래 부르고 야 이제 나도 직업 찾겠다 그러고 집에 도착했는데 아이들이 놀아야 되거나 잠잘 시간인데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삐죽 섰습니다. 여보 아내를 찾아서 왜 애들이 없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 얘기 안 했구나. 3주 됐는데 아이들이 보내야 될 곳 할아버지 이모 고모해서 다 보내고 오늘 마지막으로 갔어. 그리고 손 탈탈 털더라고요. 제가 지금 제 생각 다 지금 무너지게 보이시죠? 왜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아내가 딱 정리하더라고요. 당신이 볼잖아. 아내는 두 다리 뻗고 잤는데 밤에 잠이 안 와요. 지금 여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여기서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밤새 한쪽에 쪼그려 앉아서 고민하다가 두 가지 과제를 풉니다. 여기 길거리까지 왔는데 쪽파는 게 무슨 대수냐. 쪽팔고 확실히 팔자. 대한민국에서 길이지만 토스트 분야에 프로가 한번 되거든. 이 결심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CF 복장. 안 봤던 분들도 다 쳐다보니까 더 얼굴이 홍당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후 제가 도전합니다. 지나가시는 분 한 분 한 분에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전하짐입니다. 일주일 후부터 고객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팔이 날렸던 곳이 고객님들로 가득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제가 아침마다 외쳤던 게 있습니다. 저의 비전을 써놓고. 그런데 기적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지금 토스트집에서 햄치즈를 혹시 드시나요? 맛있죠? 그거 개발한 게 저입니다. 토스트 없었습니다. 그냥 토스트였어요. 길거리 토스트는 그냥 케찹, 설탕, 버먹입니다. 계란 들어가고 빵 두 쪽. 이게 전부였는데 지혜를 구하다가 처음으로 햄치즈를 만든 게 무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침만 드시는 게 아니라 점심에도 저녁에도 언제나 때로치면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프랜차이즈 생각을 해요. 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길에서만 먹던 것들을 매장으로 백화점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된 거지. 왜? 한국에는 그때 당시에 모든 토스트는 길에서만 먹는 토스트입니다. 근데 제 이름을 걸고 처음으로 매장에 들어가요.
저도 이걸 두 가지를 해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햄치즈를 만들었는데 이때 그걸 특허를 냈어야 되는데 제한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서로 준비하다가 놓았습니다. 이유는 모든 국민이 드시도록 그냥 공개하자. 자, 그리고 이제 이름을 걸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서요. 길입니다. 농지역이에요. 말도 안 되지만 저는 이걸 내걸었습니다. 감동들이자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감동을 도전하는데 첫 번째는 청결과 위생을 철저히 지키자. 미소 띤 얼굴을 하면서 고객님 한 분 한 분을 칭찬 좀 해드리자. 이게 맞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오세요. 무교동이라 그랬을 거예요. 주변에 호텔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10분이 서 계시고 뒤에 서 계시는데 점점 줄이 길어져요. 판매됐던 게 11시까지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10시간 돼서 다 품절. 죄송합니다. 커피 다 드시면서 내일은 더 많이 가져올게요. 그리고 판매를 했는데 또 다 품절. 연속 품절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장소가 바뀌죠. 제가 여기서 뭘 쓰게 되냐면 쩝쩝 소리밖에 안 나요. 10분이서 지금 출근 시간에 빨리 드셔야 되니까 쩝쩝 소리가 너무 좀 막 웃음이 터져 나와요, 서로. 그래가지고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두루마리를 풀다가 어디 생각할까? 깨끗이 못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티슈를 갖다 놓습니다. 1,000원짜리 팔면서 또 하나 보니까 돈을 바꿔드리는데 어느 분이 야단을 쳐요. 이봐! 아니 그 더러운 돈을 만지고 왜 그냥 줘? 손도 안 닦고? 그 말 맞죠? 그래서 그 다음날 저는 일주일 안에 다 행동에 옮깁니다. 사각짜리 삶아다가 앞에 물 꽉 짜서 쭉 쌓아놓고 돈 받고 손 닦고 드리겠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간혹 야단치는 분이 뚝 있네요. 출근 시간 초를 놔두는데 왜 손 닦고 늦게 주니? 그러다가 저는 계속 메모합니다. 메모하면 일주일 안에 행동에 옮겨야 또 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셀프 계산제로 바꿉니다. 그랬더니 매출이 2배로 뛰는 거죠. 왜? 제가 계산하는 시간 그분이 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달라지면서 저는 매일 아침 소풍하는 기분으로 아침마다 출근을 하기 시작해요. 고객님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분들이 저를 먹여 살리고 계시잖아요. 이 일이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길거리 토스트 프로가 되나? 왜? 시간만 되면 연구합니다. 그리고 재료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님께 서비스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토스트가 하나씩 개발돼요. 이때 5가지가 개발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 5일 근무가 저 먼저 시작했는데 5일 근무가 시작됐어요. 그럼 매일매일 바꿔 드시도록 만들게 딱 했던 게 5가지 토스트가 개발된 거예요. 지금은 매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느 매장이냐면 버거킹 스타일입니다. 시스템을 바꿨어요. 3년 검증 끝났고요. 5월 말부터 전국에 이제 오픈하게 될 겁니다. 길에서 감동을 담았는데요. 특히 이 3가지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담았고 친절을 담았고 그 다음에 미소를 담았습니다. 왜냐면요 40명이 줄 서 있는데 앞에 보니까 아가씨가 여직원이 앞에 보니까 과장님, 부장님 서 계셔. 그럼 이분은 못 드세요. 그럼 빨리 가서 회사 먼저 출근해야 돼.
그럼 앞에 보고 과장이 없다면 이제 오셔서 드시는데 이분이 그냥 가지 않고 포장 걷고 제 얼굴 보고 씩 웃고 가세요. 저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오셔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장님 미안해요. 가끔 제가 사장님 얼굴만 보고 가잖아요. 네. 어떻게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먼저 회사 출근하면요 부장님 얼굴 보는 순간 하루 종일 왕짜증이요. 그런데 사장님 얼굴 보고 가면요 하루 종일 기분 좋아요. 제 사명 맞죠? 그래서 아침마다 웃는 연습을 끊이지 않고 하게 되죠. 자, 왜 길에서 또 감동이냐? 허름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분은 돈을 낼 수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엄청 배고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이분은 대접은 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를 다른 분보다 3배 빨리 드세요. 그리고 또 손 내미세요. 그래서 또 하나 드렸어요. 이 정도면 채워지지 않겠는데 또 손 내미세요. 4개를 드셨어요. 그리고 우유까지 드시고 어김없이 뒤로 돌아그래서 바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교동의 출근 문화가 바뀌었어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렇게 조기 출근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토스트를 드시려면 30분에서 1시간을 출근 땡겨야 이 맛을 볼 수 있다. 이분들이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저 30분 출근 땡겼어요. 막 이런 분이 계세요. 왜? 못 드신다고. 자, 이래서 이제 여기가 바뀌고 있는데요. 이렇게 토스트 3차가 세워졌어요. 처음에는 한두 분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안에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줄을 서 계시는데 처음에는 줄이 길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늘어요. 어느 정도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KBS에서 여기 찍고 계시고 SBS 찍고 계시고 또 끝나고 또 바로 또 생방송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 윤은기 회장님께서도 자꾸 불러주시고 그래서 가고 네, 뭐 너무 급할 때는 또 이제 전화로 하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런 장면이 나오려고 상상 못했어요. 출근하는 길에 방송이 찍으니까 또 이제 엿보기 하시는 거죠. 이곳이 무슨 곳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못 드시면 안 된다고 또 오신 분도 계시고 미래에 집중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거리에 희망 굽는 토스트 메뉴로 등장하기 시작했죠. 왜 그랬을까요? IMF에 대해서 모두 죽겠다는데 희망의 메신저가 한 명 나왔다. 이걸 다루신 것 같아요. 덕분에 저는 최선 다했고 토스트맨으로 열심히 뛰기 시작했고요. 가이드북에서 전 세계 다 와요 또.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거 내주겠다고. 근데 내주면요 6군데 12군데 내주거든요. 그런데 한 면에 다 내준 거 보니까 기내 그냥 아무 데나 안 주더라고요. 비즈니스석과 1등석만 주더라고요. 이걸 들고 바로 옆에 호텔에 오셔서 주무시고 왜 그런가 봤더니 첫 비행기 타고 와도 저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걸 들고 찾아오시는데 호텔에서 예약해서 주무시고 이걸 8시 넘어가면 줄 서다가 앞에서 끝날 수 있으니 미리 나오신 거죠. 8시에. 저 몰랐는데 총 지배인이 복장 다 갖추고 뉴스홀 옆에 그 국제호텔 있잖아요. 저한테 오셔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복장 다 갖추고 사장님 우리 호텔 앞에 계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아는 분이기 때문에
봤더니 이분이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두 분이 드시고 3개 포장해 갔는데 이분들 그러면 어디 관광한대요? 그랬더니 관광 온 게 아니고 토스트 드셨으면 지금 공항으로 갔을 거예요. 그럼 왜 오셨대요? 그러니까 토스트 드시고. 저는 감동을 먹고요. 이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이야기에 저는 더 감동했습니다. 참 사기고 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판매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사기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팁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일본인들은요, 그들의 말로 해주면 그냥 안 들고 온몸을 막 흔들고 들어오세요. 어떻게 하냐? 와요고자이마스, 이란사이마스 이 정도 되면 아주 달립니다. 그런데 팁을 주는데 제일 많이 받은 팁이 10만 원. 미국 부부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해마다 나오셔서 일주일 호텔에 묵으시면서 길에서 뭔가 맛보시는데 저한테 굿모닝 하시더니 베지터블 투 노 소스 오케이? 예, 야채를 주는데 소스 넣지 마. 그 생각이 소스 하면 맛이 없는데. 근데 이분들은 그냥 그대로 원재료 드시는 거였어요. 너무 맛있다고 하시면서 나머지 팁 주더니 봉투를 가지고 또 줘요. 뭐냐고 그랬더니 팁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주지 그랬더니 10만 원밖에 안 된대. 왜요 그랬어요 제가. 한국에 해마다 오는데 이렇게 길에서 서비스 받고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건 처음이다. 우리 둘이 상의했으니까 받아라. 우리는 서로 주다가 또 서로 다투죠. 그런데 되게 합리적이에요. 예, 이런 일들이 연속 일어나는 거 있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저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알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장소입니다. 만만치 않죠? 저 방송인도 아닌데 너무 많이 방송을 불러요. 왜 방송을 이렇게 많이 불러나 봤더니 저는 희망의 메신저다. SBS 다큐를 한번 찍재요. 왜요? 그랬더니 IMF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데 당신 좀 나와라. 다큐에.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25분 방송 나가는데요. 너무 많이 방송을 보시더라고요. 25분 나가는데 전화가 방송도 알아가지고 집으로 전화가 와요. 방송 제대로 못 봤어요. 끝부분에 다 끝났을 때 지금도 생생해요. 울산 회장님 여성분인데 엄청 큰 회사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석봉 CG에 전화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서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 IMF 전까지는 엄청난 회사였는데 IMF 터지고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아이들에게 준 모든 재산을 빌딩을 다 가져왔는데 해결이 안 됐대요. 너무너무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자살 2번 시도했다가 3번째 회장실 들어가서 문 꼭꼭 잠그고 3번째 떠날 준비하다가 켜진 TV에 제가 나왔대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김석봉 씨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나 살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방송 거절하지 않았어요. 꿈과 희망 주는 방송은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길거리에서 토스트 팔아서 1년에 1억 원 버는 노정상. 그 사람 참 독할 거란 생각 드십니까? 오늘 테마기획을 보시면 압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여기 무게는 맞죠? 거리 한편 1.5평 작은 이것도 조금 아낄게요. 네. 자, 많은 곳에서 이렇게 요청이 와서 지금도 강의하고 있지만 갈 때마다 저는 감동돼요. 왜 그럴까요? 길에서 노름하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도움이 될까? 이런 마음도
준비를 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50번 넘게 혼자 다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아마 100번 넘게 다듬었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동기부여 받았다고 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비전인데 이걸 이제 세 번째니까 우리 한번 외치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전체 준비! 시작! 비전을 이루어라. 네. 비전은 조금 있다가 티타임 하시면서 좀 나누시도록 하고요. 제가 전 세계에 200개 나라에 가맹되는 게 제 꿈이거든요. 야, 이거 좀 만들어주는데 잘 만드는 것 같죠? 네. 제가 이 자리에 곧 앉게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제 비전 한번 잠깐 볼게요. 시간과 사명은 나눠드렸고, 비전. 미래의 것을 미리 보고 설계하고 비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이루어가는 것.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봤더니 비전을 써가지고 매일 읽어라 했어요. 어느 정도? 내가 알아듣도록 읽어라. 아침 저녁으로 읽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적이 일어나.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깡패한테 쫓길 때 개인의 비전을 썼고요.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비전을 썼어요. 여기 보니까 불나지 않는 한 큰 소리 안 치겠대요. 그럼 왜 안 치겠는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애가 아들이에요. 두 번째가 머슴합니다. 세 번째가 왕자예요. 넷째가 형들 갈라서 태어났어요. 사형제가 태어났는데 와, 이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냈습니다. 왜 그랬죠? 저희 비전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비전. 그래서 오늘 멘토협회에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보니까 국가에 대한 비전. 여기 보니까 세계시장 진출해서 내가 알리겠다. 그런데 또 뭐예요? 노열티 받아오겠대요. 금년부터 노열티 시작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제게는. 참 많은 곳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가긴 하지만 늘 마음 한 곳에 저의 생각, 저의 마음, 특히 감사하는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시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 2주 투어면서 특강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 질문을 꼭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고요. 제가 토스트를 팔 때 1억 번은 사내 토스트맨으로 소개될 때 제 몸에는 이게 하나 발견됐어요. 이거냐면 위쪽입니다. 악성의 급성이 발견된 거죠. 이때가 큰애가 6학년, 둘째가 5학년, 셋째가 유치원, 넷째가 뱃속 임신 8개월 됐을 때 저는 지금 통장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 만들었느냐?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으니 어려운 이웃을 돕자고 해서 나머지는 다 이웃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게 발견된 거죠. 의사의 손길을 가지 않으면 저는 일주일 후에 더 큰일 나고 한 달 버티면 당신 죽어버리더라고요. 저 혼자 갔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데 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 소식 듣고 아내한테 빨리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전달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10분이면 집에 가는데 5시간 동안 길을 헤매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자꾸 찾기로 들어가요. 발을 옮겼죠. 자꾸 물로 들어가요. 옮깁니다. 왜? 미안해서. 통장을 안 만들고 1억 번다는 사람이 지금 떼보니까 우리 아이들 다 고아원 우리 아들이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가서 솔직하게 얘기했죠. 여보, 상황 이래. 빨리 수술하면 괜찮을 수도 있대. 그런데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아이들은 우리 아빠 살려달라고 울다 지쳐 자고 아내랑 작은 방에 들어와서 내일 병원 가야 되니까 서로 누웠는데 서로 들려고 아무 소리도 못해요. 아내가 제 손을 붙잡고 두 마디 하는 걸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보, 우리 두고 혼자 죽지 마. 우리 두고 혼자 가지 마. 떼굴떼굴 걸으면서 하나님 한 번만 다시 살려줘요. 그리고 누나가 준 책을 떠들었더니 제게 놀라운 메시지가 전해진다셨습니다. 그래, 다시 도전하자. 바로 이대용. 주변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습관을 바꾼다면 인생이 바뀐다는 걸 알게 됐고 저는 두려움보다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투명은 5년 만에 끝났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보니까 만만치 않지만 저희가 이렇게 탑차로 무교동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매장을 내주고 이제 3년 결과물 마곡나루점에서 이제 시스템을 바꿔서 이게 다 정리가 돼서 이걸 뺐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5월 말부터 전국에 이제 출시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공유되기 때문에 3년 동안 데이터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 이제 점주님들, 건물주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이제 협력사들을 만나서 이렇게 나가게 될 텐데요. 비전이 뭐야?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볼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지금 감동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45년 동안 200개의 나라 들어갈 거라고 예측하고 저는 제 꿈을 제 방에다가 써놓고 지금 아무도 제 방은 안 들어왔어요. 이게 언젠가 이게 이제 공유될 때가 있을 텐데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눴죠. 시간, 사명, 비전. 이 세 가지를 나눴는데 감히 이렇게 회장님들 그리고 대표님들 앞에 서서 좀 나눴지만 좀 다 하진 못했고 일부를 좀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경청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네,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한 2가지 드렸는데요. 네, 답을 이미 찾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칩니다. 처음에 그 깡패들 만났을 때 시간 밀치기가 힘든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우선 저 위촉장 드리고요. 또 이제 이거는 소리니까 이거 써요? 예예 좋습니다. 써도 위촉장. 위촉장 석봉 도스 대표 김석봉 귀하를 대한민국 백강 토론 자문으로 위촉합니다. 2026년 4월 28일 회장 윤은기.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정말 자연스럽게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한번 찍어주세요. 사진을 먼저 원장.